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끝장 이슈 첫 번째가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이제 의혹을 넘어서서 당사자의 육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천을 양보하면 장관직을 주겠다라는 이런 제의를 했다. 명태균 씨의 폭로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장을 했다는 게 좀 방점으로 찍히고 있고요.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끝내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상민을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 자리와 장관 자리가 김건희 여사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함부로 내려꽂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자리를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지사에게도 도우라고 했다고. 그럼 이거 관권 선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검은 모두 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관련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전해 주십시오. 전해주고 경찰이 그것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경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네.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오늘 윤석열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매수 혐의, 이해 유도 혐의, 부정선거 운동 관련 혐의,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혐의 등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일단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지난해 총선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이 28일이니까 지난주에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김 여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를 당선되도록 지원을 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자리든 뭐 공기업 사장 자리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주장을 한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상민 검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부부와 아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판 기념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현직 검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네. 중징계를 받고 나서 정직 처분받고 사직서를 또 제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판결이 나왔어요. 김 전 검사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 김상민 검사는 법무부에게 정직 처분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받기 위한 법률적인 심판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원고 패소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아마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은 이 왜 경찰에 고발을 하느냐라는 그렇죠. 대목일 텐데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검과 지검 단위의 수사가 뭐 중간에 하다가 막혔다라는 지금 얘기를 서영고 의원이 했는데 말인즉슨 검찰의 수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홀딩이 돼 있다거나 특히 윤석열 부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타당한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경찰 쪽에 수사를 맡기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선언적 메시지를 냈지만 검찰이 실제 뭐 자료들을 이첩하거나 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보고요. 네. 예,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알맹이는 다 빠지고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경찰에 일단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경종을 지금 민주당이 울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사실 윤 대통령 육성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육성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명태균 씨 쪽에 폭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연이어서 더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면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이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2년 5월 9일에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녹음 파일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김영선이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많네, 막 이렇게 짧게 나왔던 그.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네, 나름 이렇게 봤는데, 네,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많네, 막 이 말 했잖아요. 근데 당시 그 발언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 녹음 파일도 시사인에서 공개가 되었거든요. 네. 예,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언론상에 이제 그 나왔었던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실 측의 입장은 놀랍게도 당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위반은 아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되기 전에 일반인이 한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이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면 상당히 큰 맞아요. 문제가 네네.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치졸하게도 대통령실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해당되지 않는다, 당선자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024년에도 이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당선자 신분 뭐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녹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녹음에서도 더 인상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더 추가적으로 했냐면요, 거기에 이어서 나온 대화 내용이 이제 그 공개가 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명태균이 그 누가 도와주고 있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일단 박안순 의원,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안수 의원하고요,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해주려고 한다. 맞아. 네. 이 세 명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네네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준석도 분명히 명시가 대표였죠. 됩니다. 네. 그리고 박안수 의원과 뭐 거기다가 이제 그 두 명이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명은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은 조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의아한 듯이 윤한홍이가 뭐 이러면서 걔는 내 앞에서 별 얘기 없던데 그렇게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뭐 나한테 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윤한홍에 대해서 뭐 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여기서 또 인상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러면 얘기할게. 그 상현이가 맞아.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반말을.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걔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자기는 그 당시 지방선거 때, 당시 보궐선거 때의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맞아. 예, 네. 그 발언을 했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고 정국민 앞에서 그렇게. 전 국민 앞에서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다. 별로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추가적인 통화 녹음에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예,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요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4년도 당시의 공천 개입 논란과 2022년도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면은 이 거짓말의 연속인데다가 너무 이 사람의 이제 문제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또 하나 더 공천 개입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을 누구를 꽂으려고 했어. 검사 후배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 후배를 공천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고, 사실 명태균 씨는 사실상 정권을 같이 창출한 공동 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추정이 되는 투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 빼내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이 폭로가 더 나오니까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 사건 수사는 이게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등의 수사 의뢰를 당시 창원지검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그냥 얼추 치부하다가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시간이 한참 뒤에 흘러가지고 뉴스토마토에서 2024년 9월 5일에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김건희 4.10 총선 공천 개입, 뭐 7불사 회동도 보도가 되고 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사태가 불거졌는데도 이 뭐 수사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고 시간을 창원지검에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고 지금 뭐 저희가 앞서 다뤄봤습니다만 김상민 검사 얘기는 2024년 건이고 뭐 또 과거 2004 뭐 그 전에 있었던 총선까지 다 포함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더 빠른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경찰 고발건을 들고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뭔가 특검이 가기 전에 수사 지연 메시지와 압박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벌써 이틀째 중앙지검에서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방문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수사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했는데 검찰 스스로가 지금의 이 현재까지의 의혹을 다 만들어냈다,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루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최후의 압박수단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번 해보는 데까지 일단 해보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영선 의원 건 요거 말고도 다른 네. 공천 개입이 또 있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 건 한 건씩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민주당이 그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김건희 씨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또 개입했다.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입니다. 이거는 그건 지방선거. 김건희 씨가 지방선거입니다. 김건희 씨가 2022년 3월 8일 지방선거 당시에 윤한홍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 이제 이런 맥락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죠. 나는 거 누구인데 그거 한번 죽어야 사모 전화해보면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나라라고 총리를 생각하고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네. 그래가 사모가 내고 볼 테니까 아유 윤희영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홍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많이 알는데 욕심이 안 돼. 성공하셨네. 네? 성공하셨네.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그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뒀으니까 청와대 대표 하라고 그랬지. 예.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안수 보고 내가 박안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야, 아까 나왔던 주인공들이 또 다 나오는데 여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녹음 파일이 지금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인데요. 이게 어제 공개한 파일입니다. 당시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라는 주장을 이제 명태균 씨가 하면서 김건희 씨가 윤한홍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아까 이제 좀 개구지게 막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생각이나 욕심이 없다.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윤한홍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출마를 실제 말렸는데 그 말 그대로 따랐다.
라는 게 이제 명태균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3호가 그러니까 즉 김건희 씨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윤한홍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길래 윤한홍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물었더니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고 욕심이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의 윤한홍에 대한 평가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3월 2일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윤한홍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내가 명태균이 건의를 했고 윤석열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윤한홍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윤석열 부부 모두 좋았던 걸로 일단 보여지는 대목들이 좀 읽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나한테 윤한홍은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내가 경남도지사는 안 보낼 거다. 이제 이런 녹취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3월 2일과 3월 8일 양 6일간의 간격을 두고 녹음된 이 두 녹취가 어쨌든 윤석열 부부가 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명태균이 주장을 하는 지인에게 전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폭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을 때 처음에 임기 초반이 제일 정점이잖아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사실 친윤계의 핵심이고 그리고 경남에서는 완전히 맹주 노릇을 하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명태균 씨는 그 상황에서 거의 윤한홍 의원하고 맞먹는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여사하고 소통하면서 그렇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천을 자기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실제로 이렇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면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바로 수사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예. 당연히 수사. 네. 먼저 말씀. 예, 뭐 너무 당연한 그 결론인데 그 안에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서서도 경찰 고발권을 다룬 이유가 이게 지금 사실 한 번 듣는 녹취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이 이전에 먼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창원지검이 이걸 손을 안 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검찰에서도 손을 대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검찰만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폭로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요 그 내용 보도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권력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자들은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내 편이 아닌 거지? 그 의심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감별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에 그 예를 들어 삼성처럼 국내 최고의 기업이 승계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디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의결권을 자기한테 이롭게 행사해 줄까? 연금 가입자들 국민들 상관없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게 의사결정을 해줄까? 삼성의 로비력과 정보력으로 뚫어냈잖아요. 핵심 포인트는 그 최순실을 잡아야 된다. 최순실의 딸에게 그걸 알고 말을 제공한 삼성의 정보력과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비는 루트가 제일 중요해요. 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박한수는 루트를 알았던 거고, 윤한홍은 루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홍이 처음부터 명태균을 이렇게 알아보고 명태균을 대접했었으면은 아무리 뭐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봤자 명태균한테 가서 잘 보이는 게 이렇게 말해봤자 명태균의 윤한홍이는 아닙니다 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박한수를 딱 데리고 아크로 비슷한가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3시간 동안 술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데리고 가는 사람, 명태균이 점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인데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권력자의 주변에 맴도는
비선이라면 비선, 민간인 자격이긴 합니다만은 주변을 맴도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절하시키거나 뭐 아무리 권력 주변에 있는다고 한들 윤석열 부부가 설마 그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뭔가 좀 나이브하게 상황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경남의 맹주는 윤한홍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내 꿈인 도지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로막는 장벽이 어떠한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는 명태균이란 민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 느꼈던 자괴감이라는 게 아마 어마어마했을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박한수 씨가 창원시장을 3선했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도 네. 2번 하고 네, 네, 네. 이 창원시장을 3선하면서 12년 동안 창원을 행정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창원의 행정을 제대로 맡았다기보다는 아마 창원의 네트워크와 예, 어떤 사람이 핵심 인물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잘 알아본 것 예. 같다. 근데 수사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샅샅이 파헤쳐지려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아까 특검법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검법 그게 이제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야당과 겪고 있는 갈등 사실 오늘도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역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지금 현재 어제 내려진 결론이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바로 그냥 임명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속보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뭔가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에 대해서도 선택을 좀 보류하고 있고 자신의 권한을 뭐랄까 좀 더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갈등 국면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 특검법까지 거부를 또 하게 되면 야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이런 녹취록이 공개될 때마다 대국민 요구가 더 커질 텐데 그 부담을 한 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그 후보자 임명권도 그렇고 특검권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야당이 아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높고 이건 전에 얘기했던 탄핵 카드보다 더 명분이 확실해진 게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위헌이다 결정 내렸으면 위헌인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그건 모든 국민의 의무일 텐데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특검법도 아마 그냥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또 거부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국회에서 제2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떠나서 이 특검법을 본인이 그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다른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뭐 한쪽 당만 추천하게끔 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해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또 여야 합의라는 논리는 그게 이제 굉장히 생뚱맞은 건데 그게 이제 헌법 재판관 임명할 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썼던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권 핵심 실세들이 줄지어서 연루된 상황인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안들의 그 내용들을 더 들여다보면요. 지금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 파일, 특히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여러 개, 특히 김건희 씨의 공천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것의 증거가 확실한 통화 녹음 파일 여러 개들을 조선일보 기자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넘긴 시점이 1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 시점과 12월 3일 내란 사태가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매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계엄의 이유는 계엄의 다른 이유는-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네. 계엄의 이유는 정리해 보면 진짜 이전부터 계속 쌓였던 그 처음에 이 역사와 관련된 이런 그 식민사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이념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빠지고 있다가 부정선거론에 빠지다가 그래서 막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막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날짜가 딱 와서 그날 그렇죠. 돌발적으로 한 거 이렇게 마침,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목이 마지막 조였던 그런 것은 장해찬 씨가 그
친한계의 그걸 게시판 문제를 건드리면서 그래요. 예, 특검법 네. 통과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그 직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네. 없다. 좋습니다. 네.